네, 정부가 제8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최근에 개최하고 국민과 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소속 단체,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 나비 새김 캠페인을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. 또 반면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늘었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정부와 시민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 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노인 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만큼 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네, 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37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또 노인의 인권 보호와 또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. 네. 작년 한 해 동안 이 노인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만 1,936건이었고, 이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7,025건, 그러니까 신고 대비 한 32% 수준이라고 하는데요. 이 학대 발생 장소는 주로 이제 가정에서 벌어졌고요. 한 6천여 건으로 한 86%를 차지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시설이 한 679건으로 한 10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학대 행위자는 이 배우자가 2,830건으로 한 35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아들이 2,080건으로 26% 순이었는데, 결국은 이제 가족에 의한 학대가 60%를 넘어선다는 뜻이 되겠죠. 네. 자, 이게 아동 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 학대 역시나 이 가족들에 의한 그런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근 5년간 이 노인학대 신고와 판정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데, 말씀처럼 이 가족들에 의한 학대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고요. 신고 건수의 경우에 2019년에는 16,071건에서 2023년에는 21,936건, 또 학대 판정은 같은 기간에 5,243건에서 7,025건으로 이제 각각 늘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노인 학대 유형은 이제 신체적인 학대가 한 42% 정도가 됐고요. 정서적인 이제 학대가 42%, 그리고 이제 방임이 한 7%, 또 경제적인 학대가 3.3%, 또 성적인 학대가 한 2.5% 등으로 나타났는데, 그 중에 이제 성적 학대 같은 경우에는 요양시설이나 또 요양병원에서 이 기저귀를 교체하는데 가림막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이 되고, 또 방임 같은 경우에는 제때 약이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이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이게 또 학대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되는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제 학대 발생 장소도 주로 이제 가정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게 지금 한 86%를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 시설은 한 9.7%, 그러니까 한 10% 정도의 수준인데, 그런데 제가 샘플로 찾아본 이 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노인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이 89%, 또 공공장소가 4.8%, 또 복지시설이 한 2.6%, 또 요양병원이 2.2% 등으로 이보다는 낮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이제 복지시설에서 거주하거나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이 노인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학대 발생 장소가 가정이 가장 많았고 또 이 학대 행위자 역시 배우자 그리고 그 아들 순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 네, 이 노인 학대 행위자는 이제 배우자가 35.8%를 차지하고 있고, 아들이 26.3% 순이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, 이 학대 행위자는 2020년까지 아들이 이제 가장 많았어요. 네. 그런데 2021년부터
이제 배우자의 비율이 더 커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배우자 비율은 2021년에는 이제 29%였는데 그 다음해에는 34%, 그리고 작년에는 35%로 이제 상승을 했고 아들의 비율은 한 2020년에는 34%에서 23년에는 26%로 이제 낮아졌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배우자를 학대하는 성별을 또 살펴보니까 남성이 87%였고 여성이 12.9%. 그러니까 남성 배우자가 여성 배우자보다 이 상대방을 학대하는 경우가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. 그러니까 노인 학대는 주로 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또 남편에 의한 아내 그 학대거나 아들에 의한 부모 학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건데요. 이 최근 이 자녀에 의한 부모 학대는 줄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뭐라고 하나요? 근데 이 정부와 이제 전문가들은 이 부부, 그러니까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이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이 학대 피해 노인 가구의 형태를 보면 이 노인 부부 비중이 2019년에는 이제 31.8%에서 작년 2023년에는 39%로 늘었고 같은 기간에 이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30.3%에서 2023년에는 28.2%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학대 피해를 받는 이 노인의 연령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? 근데 이제 65세에서 69세 사이에 이 노인이 이제 23.6%를 차지했고요. 70에서 74세 노인이 이제 22.4%, 75세에서 79세 사이가 19.3% 선으로 나타났는데, 근데 여기서 이제 69세 이하 노인은 2021년에는 한 21.1% 수준에서 2022년에는 21.6%, 그리고 2023년에는 23.6%로 그 수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고요.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은 부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고 또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이 치매 노인과 관련된 학대는 좀 어떻게 나타나나요? 네,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. 네. 이 치매 노인 학대는 2019년에는 이제 831건에서 2023년에는 1214건으로 약 32%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, 이 연도별로 이제 추이를 보면, 2021년에는 16.1%였고,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7.2%, 그리고 2023년에는 17.3% 등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. 이는 결국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치매 노인도 비례해서 그만큼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겠죠. 네. 이 앞으로 또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대책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겠군요.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이제 담당자와 또 경찰 분들이 이 노인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 피해자를 보호할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네. 직접 이제 통화도 했는데요. 근데 이제 정부가 이제 2011년부터 이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운영 중인 쉼터는 20곳 정도에 이제 불과하고요. 또 쉼터당 정원도 최대 9명에 그치고 있고 또 보호 기간도 6개월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자는 이 보호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다시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형편이 되는 것이죠. 네. 자, 그렇게 별다른 조치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떤가요? 근데 이 재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2023년에 이제 750건으로 이제 전년 대비 7.2%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게 이제 2020년에는 614건, 또 2021년에는 739건, 또 2022년에는
817건으로 이제 증가를 하다가 2023년에 들어서서 759건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재학대와 관련된 이 감소 배경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가해자 상담 교육과 또 사후 관리가 의무화되기도 했고, 또 재학대 발생 위험군을 AI 상담원이 상담을 한다거나 또 ICT를 통해서 이 모니터링 이제 하는 등 이 사후 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좀 해석받고 있었습니다. 네. 뭐 그나마 재학대가 조금 줄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이 노인 학대 사실을 뭐 알게 됐다든가 겪고 있다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? 네, 일단은 이제 노인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이 노인학대 상담 전화 1577 1389번 또는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. 이 나비새김이라는 이 네. 스마트폰 앱이 있는데, 이 앱으로 이제 신고할 수도 있고요. 이 나비새김 같은 경우에 이 보건복지부와 이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고, 신고된 내용을 전국에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바로 접수하고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노인학대 신고와 학대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상담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, 2023년에는 전체 상담 건수가 22만 5,589회로 전년도보다 한 10.6% 이제 늘어났다고 하고요. 또 같은 기간에 이제 학대와 관련된 상담은 6.3%, 또 일반 상담이 한 26.3%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. 네. 또 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그에 따라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4일에 이 노인 학대의 심각성과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이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는데, 이날 행사에는 이제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 이제 포상이 수여가 됐고요. 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인 학대 예방 나비새김 홍보대사로 가수 이제 송가인 씨를 위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노인학대 예방이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라든가 또 명예새김 지기단으로 이제 가수 박시환 씨, 안달 씨가 또 공연으로 보답을 했고, 네. 이 정부가 이제 증가하는 노인 학대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 학대 관련 이제 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간을 뭐 확대한다라든가 취업 실태를 공개해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한다라고 하는데,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이제 오는 8월부터 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, 치매안심센터와 같이 이 13개 기관, 네,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노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, 예를 들면 뭐 이제 요양기관 등이 되겠죠. 그런 이제 법인에서도 이제 취업할 수 없게 이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노인 학대 신고 앱이 있다고 했는데요. 나비 새김.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, 이제 말씀처럼 이 노인학대 이제 조기 발견, 또 신고 활성화를 통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앱 나비새김을 이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, 또 장기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가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 이렇게 밝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또 시민들의 뭐 인식 변화, 또 참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좀 어떤가요? 네, 이 노인 학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례적인 폭력이 아니라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외부 개입이 어려워서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요. 그 문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인 학대 예방과 또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한 게 맞고요. 또 노인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인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, 누구든지 가정이나 또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강조드리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 앱 나비새김으로 신고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노인 학대 현황과 대책, 또 스마트폰 신고 앱
이 나비 새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고령 사회 속에서 이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된 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은 관심과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